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초대석 진행을 맡은 조세일부 김지은씨입니다. 오늘은 남양유업 감사를 맡고 계신 심혜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남양유업 감사로 취임하신 이후에 두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5월 30일에 제기하신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 요구 소송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사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반드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건 간에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가 해당 회사의 주주일 때는 판례는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라고 봅니다. 그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리고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홍원식 회장님은 이사이면서 또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보수한도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는 게 현재 통솔과 판례 의견에 의하면 맞죠. 그러면 만약 홍원식 회장님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나면 부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결인데 가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의 자체를 취소한다, 취소를 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홍문식 회장님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다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죠? 주총을 다시 열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주들의 지지를, 홍원식 회장님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상법상으로는 예를 들어 총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찬반 결의에서 찬성이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과반 찬성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출석 주주의. 그러면 이제 보수 한도를 뭐 내가 아닌 다른 주주들도 이제 찬성을 받을 수 있을, 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 한도를 좀 더 낮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순리에 맞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의결권 제외하고 다시 이제 주총을 열게 되면 이사 보수 한도를 또 그 주총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올해 뭐 안 되면 그냥 올해는 보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금 다시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약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대주주가 70%, 80%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무조건 얻어야 되는 게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인데, 그러면은 보통결의는 아예 안 되겠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아마 다퉈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면 대주주가 70%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대주주를 빼고 30%만 가지고 주총을 열어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원래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25% 결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30% 거의 전부 다 주총에 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찬성표를 던져야 되니까 특수하게 그런 회사 같은 경우 부결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섀도우 보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섀도우 보팅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뭐 채우고 못 채우고 뭐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섀도우 보팅 없어지고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계속 부결되는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게 부결됐냐면 감사선임 관련해서 감사선임 결의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그냥 막 여러 상장사들에서 다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개정을 했냐 하면은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전자투표 하면은 그러면 그거 4분의 1 이상은 없애줄게, 그냥 과반 찬성만 얻어,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문제가 쭉 불거지니까 그런 입법이 있었는데, 이거 보수한도 관련해서도 아마 그런 입법이 원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70% 80% 가진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근데 꼭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섀도우 보팅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출석한 주주들만 놓고 보면은 찬성은 뭐 60%, 반대나 40% 했다라고 하면은 그 예탁결정원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그 비율에 맞춰서 그냥 행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회사가 그 요건 맞추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아주 오랜 동안의 일이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감사 선임안들이 부결된 게 몇 년 안 돼요. 진짜. 지난 주총에서 이사보수 한도가 50억 원으로 가결이 됐었는데, 그럼 홍원식 회장이 퇴직금까지 해도 총 얼마를 받게 되는 상황?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사실 올해 홍원식 회장님과 한행컴퍼니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해서 계약이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곧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후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곧 있을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판단이 되죠.
변호사로서는. 근데 사실 보수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어쨌건 간에 보수는 올해 보수와 관련해서 이제 한도를 정한 건데, 퇴직금은 따로 정해뒀죠.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는 걸 따로 정해뒀는데,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원래 임원 퇴직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월 보수액 네.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배수. 보통 근로자들도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배수가 없어요. 그냥 일배입니다.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임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이 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정관 같은 데다 규정을 해놓는데, 뭐 적대적 M&A로 해서 뭐 물론 퇴직금을 해야 될 경우는 뭐 100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정해놓기도 해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근로자랑 비슷하게 산식이 좀 근로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월 보수액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근데 이제 근로자는 1배지만 배수가 없지만 보통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배수가 대체로는 있어요. 뭐 적게는 2배, 3배 뭐 이 정도 되는 것에서부터 많게는 5배, 6배, 6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 산식에 의하면 월 보수액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월 보수액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또 올해 퇴직한다고 할 경우에는 월 보수 결의가 퇴직금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연간 보수가 한 16억 원쯤 됩니다. 홍원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에 의하면 월 보수액은 뭐 계산이 되겠죠. 한 1억 3천쯤 될까요? 거기에 근속연수가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상당히 됐어요. 그리고 배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7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만약에 올해 중반 정도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165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만약에 그 곱셈식에는 그 월 보수액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 위법한 주총 결의에 의한 월 보수액이 거기에 곱해져가지고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특히 올해 보수한도 결의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결의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퇴직금도 위법하지 않을까. 그리고 월 퇴직금 주총 결의 취소가 되면은 올해 보수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원래는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월 보수액이 0원이 되는데 없어지는데 곱셈식에 곱하기 해서 하나가 0이면 아무리 다른 걸 곱해봤자 0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상당히 큰 금액이 크리티컬하게 걸려 있어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금전적으로도 사실 회사가 그렇게 흑자가 막 나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금전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금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이 소송을 통해서 이사 보수 한도가 변경되게 되면 그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서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수 한도가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제가 사실 변경을 하고 싶긴 한데 엄밀하게는 16억 원을 받아가시는 거는 좀 과하다. 보수 한도는 5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이제 50억 원 중에서 이제 16억 원을 쓰셔서 보수를 받아가시는 건데 그건 좀 과하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보수를 한 5억 원이나 뭐 3억 원이나 이렇게 좀 낮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소송은 세상에 없고요. 보수 한도 결의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를 취소를 구하는 소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보수 한도는 없어지니까 보수도 없어지죠.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 다시 주총을 열어서 뭐 보수 한도 새로운 보수 한도를 승인받지 않았을 때는 올해 보수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 되고, 만약에 올해 퇴직하면은 퇴직금도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곱하는 배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주총 승인을 받아야 진짜. 근데 대부분 크게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거나 하는 주주들이 과거에 없어왔고 해봤자 그리고 또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은 다 되어 왔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건 너무 과하다, 용납되기 어렵다, 좀 심하다라는 배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배, 3배 이 정도가 다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많게는 뭐 4배, 5배, 6배, 남양유업 같은 경우 7배. 과거에 보면은 뭐 13배짜리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홍원식 회장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앞선 주총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거는 근데 그런 법리를 엄밀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누가 제기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특별 이해관계이냐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얘기를 해봤자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해서 그래 취소를 할게 그런 다음에 다시 열어서 예를 들면 섀도우 버팅이 있다면은 다시 열어서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시 열어서 다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문제 제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금액도 많이 걸려 있고 이걸 다시 열었을 때 과연 이게 주주들의 의사가 과연 그 주총 보수한도 50억 원을 과연 승인하는 의사냐 그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과반 찬성을 얻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좀 의문이 있어서 이게 의미가 더 있는 편입니다.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거는 없어요. 걸렸던 적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기업들은 예, 판례가 있긴 있는데 아까 통솔과 판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판례는 대부분 비상장사와 관련해서 주로 학업식 판례입니다.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법에 그것도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 결의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조문이 있으면은 그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거의 모든 교과서가 뭐라고 쓰냐면은 보수결 이게 바로 보수결이 이런 거다. 보수 말고 물론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그 주주인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떤 거래에서 굳이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큰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영업 양수도 계약을 뭐 개인 대주주랑 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해서 주로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보수한도 결의와 관련해서 이사인 주주가 이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아니라고 할 때는 그럼 그 상법 조문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조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왔지만 이거는 제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솔과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해석하신 거는 예. 보수를 받는 사람이 보수한도 결정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꽤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냥 왜 자기가 자기 일에 참여를 하면은 너무 좀 그냥 언페어한 느낌이 나잖아요. 누구나 생각하기에도. 외국에도 미국도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한도 결의가 반드시 주총 결의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독립이사들 인디펜던트 디렉터들로 구성된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수위원회, 뭐 보상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컴펜세이션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은 좀 많은 오해도 살 수 있고 좀 언제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주총에서 많이들 보수를 정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이 있는데요. 6월 21일에 제기하신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 관련해서는 먼저 판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거, 공정이라든지 각종 이제 정부 기관에서 과징금 같은 거를 받거나 벌금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사가 그런 행위에 가담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해가지고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관리감독상 감시금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법원 판례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사의 책임을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영역의 과거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 것들을 본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경쟁사를 비방했다라든지 대리점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불가리스 관련해서 좀 뭐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과징금과 벌금 등을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나요? 크다면 크고 많다면 크지 않다고 하면 또 크지 않은데 이게 한 10m 정도 됩니다. 이게 다 합치면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홍 회장님이 거기에 가담을 하셨건 아니면 단순히 감시금으로 소홀히 하셨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감시금 소홀로 인했을 경우는 물론 이제 배상액이 훨씬 더 줄어들긴 하겠죠. 어쨌건 간에 회사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최근 법원의 견해고요. 쭉 판례의 경향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있으면은 감사로서 모르고 있으면은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냥 자기가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에 있는 건 알아야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그거야말로 상관의무 위반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나머지 것들도 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해컴퍼니와 주식양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사실 홍 회장님이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주식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만한 이제 뭐 매년 16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갈 만한 그런 자기 어떤 보상이라는 건 그 본인이 지는 뭐 리스크라든지 본인이 지는 노력이라든지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건데, 사실 뭐 본인이 리스크 지는 것도 진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더 기울인다고 해서 회사가 더 잘 된다고 해서 자기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16억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뭐 합리적인가? 아니, 게다가 이걸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계약은 그때 당시 이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행이 됐었다면 16억 원의 보수가 집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약 1년 반 정도 발생한 보수,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한도 결의가 부결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받아가신 이제 보수 관련해서는 반환을 하는 게 있겠죠. 그것까지 다 합치면 이제 한 50억 정도 이렇게. 값은 과징금 벌금 합친 다 합치면.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점이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들었는데요.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의 경우 이제 올해가 23년이니까 10년에 이제 임박을 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건이 얼마나요? 그게 소멸시효 얼마 남지 않은 건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사실 저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어떤 변호사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 거를 즐겨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하면은 그 소송 전에 말로 해결하거나 어떤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배주가 선임한 감사가 아닌 셈이 되어서 굉장히 뭐 저로서는 외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그러면은 좀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행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곧 완성될 거를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놓고 지나가면은 그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특히 감사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소송을 제기를 하든 아니면 그냥 뭐 말로 해서 청구를 해서 그냥 반환을 받든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회사의 손해를 전부하는 게 의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관 의무, 감사 뭐 이게 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감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뭐 소송을 했습니다. 아까 과징금 벌금 말고 홍 회장님이 이제 받으실 예정이거나 이미 받으신 보수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위법한 의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 말씀하신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 소송이랑 연관이 되는 특히 한 두 번째 사건은 특히 쟁점이 여러 가지 있죠. 왜냐하면 벌금 과징금권들도 여러 건이 있고 작년 보수 그리고 재작년 보수 특히 이제 그 한해컴퍼니와 주식양수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 종결 이후에 받아간 보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법률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가 쟁점이 다 다르고, 근데 올해 받아간 보수와 관련해서는 앞에 첫 번째 소송과 연관이 있죠. 그게 성결 문제이긴 합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시는 그 기간 선정하시는 게 언제? 보수 한도는 올해 보수 한도를 정한 거기 때문에 올해 뭐 예를 들어 보수는 1월달, 2월달에 집행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1월달, 2월달 집행되는 거는 그 보수 한도 결의가 승인될 거를 가정하고 먼저 선취됐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될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홍원식 회장님의 재임 중에 그 회사가 부담했던 과징금 벌금과 올해 받으신 보수와 받으실 수도 있는 퇴직금까지 해서 총 50억 원.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뭐 장래 발생할 거는 아직 넣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퇴직이 된다면 지급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죠. 일단은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것도 이제 그건 청구치 확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60억 중반이 되는데요. 만약 올해 중반에 퇴직할 경우 감안하면 그럴 경우는 청구치를 확장을 해가지고 50억에 더 얹어야죠. 그럼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합치면 뭐 200억도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건의 소송 말고도 홍원식 회장과 이제 한해컴퍼니가 경영권 불등 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대법원이 조만간 판결을 내릴 텐데 그 대법원 판결이 강사님이 제기하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원래는 뭐 무관한 게 뭐 사실인데 실제로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제가 첫 번째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의 지위에서 제가 원고고 상대방은 남양유업입니다. 근데 남양유업은 현재 홍 회장님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만약에 달라진다 그러면은 소송 수행 방향이라든지 남양유업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이거는 뭐 사실상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도 마찬가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반환을 구할 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홍원식 회장이 퇴임하거나 할 때는 더 이상 이사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감사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표이사가 대표를 하는 게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송이 중간에 좀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는 있겠네요. 예. 아마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미 제게는 논리적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송 2건 진행 중이신데 이 소송이 잘 마무리돼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면 남양유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양유업이 소비자들에게 좀 잘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그 오너리스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 남양유업과 홍 회장님이 이미지가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홍 회장님에 대한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양유업에도 좀 더 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남양유업과 홍 회장님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고 사실 남양유업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도 있고 거래처들도 있고 또 낙농가들도 있고 여기에 있는 많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또 주주들과 홍 회장님 완전히 별개의 주체인 거죠. 근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실 남양유업과 홍 회장님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이거를 어떤 대주주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사와 겹쳐서 인식을 하거나 좀 더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당사자입니다. 여기는 진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많아요. 주주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외부에 보여준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소송의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죠. 아니 뭐 대주주 말대로 따르면 실제로 뭐 동일한 주체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대주주 말대로 지금 다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만 해도 뭐 남양유업에서 월급도 받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홍 회장님이랑은 사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남양유업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돼서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남양유업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한번 물건 살 때 뭐 굳이 뭐 남양유업 물건을 뭐 부착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남양유업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또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제품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강사님께서는 남양유업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주시고. 아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아요. 이게 제품도 괜찮고 회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 판결이 뭐 올해 날지 뭐 아니면 내년 날지 뭐 내후년 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로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제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아니면 심지어 그 여건을 뭐 과감하게 넘어서서라도 남양유업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고 대중적으로도 좀 더 우량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야지. 비지배주주들이 또 뭉쳐서 선임한 감사나 감사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런데 그런 롤모델을 좀 보여줘야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버번스 포럼도 남양유업의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